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뷰 12번째 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너스입니다. 저희가 미주리주 라이브를 했어요. 지난번에 캔자스티에 이어서 미주리주 공통 코드를 한번 묶어봤는데 아무것도 연결 없이 하는 거 같죠? 아닙니다. 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즌 성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시즌에 71승 91패 실망스러운 성적 거두면서 지구 최하위에 그쳤던 세인트루이스인데, 지난 시즌에 그래도 5할 승률을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경쟁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5할 승률 기록하긴 했지만 1위 미러키와도 10경기 차가 났고 와일드카드 3위와도 6경기 차가 났습니다. 직전 시즌보다는 나았지만 사실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니었어요. 홉스와 동률이었는데 이 맞대결 성적에서 앞서다 보니까 지구 2위였죠. 그런데 NL 중부지구의 경쟁력을 감안하면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시즌 득실차도 마이너스 47점이었었고 단축 시즌을 제외했을 때 세인트루이스가 팀 700득점을 넘기지 못한 게 2015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타선에서는 골드슈미트와 아레나도 이 두 명의 고인 연봉자들이 다소 좀 부진했고, 기대했던 젊은 선수들이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선발의 소니 그레이와 마무리인 라이언 헬슬리가 좋은 모습 보여주긴 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성적이 미비하다 보니까 투타 밸런스 면에서도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프시즌 주요 행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게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유일하게 메이저리그 FA 계약을 한 건도 체결하지 않은 팀입니다. 마이크 헬먼이라는 선수를 현금 트레이드를 통해서 데려왔고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마이너리그 계약을 통해서 호세 바레토, 라이언 빌레이드, 닉 앤더슨 같은 선수 데려왔고, 웨이버 클레임을 통해서 로더리 무니오스, 베일리 호니를 데려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팀을 빠져나간 선수로는 골드슈미트가 있고 랜스링, 카이 깁슨과 팀 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키토리지, 맥카펜터, 키넌 미들턴까지 다 이탈을 했고요. 사실 저희는 편합니다. 영입한 선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해야 될 말을 확 줄어들었죠. 네. 오프시즌 등급 매겨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잖아요. 작년 겨울에는 선발 투수 영입에 돈을 썼는데 올해는 투자를 하지 않을 거라는 그 기류가 일찌감치 감지가 됐었어요. 랜스링, 깁슨 다 뭐 옵션도 거부하면서 지갑을 최대한 닫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레나도 트레이드만 열심히 추진을 했었는데 그 트레이드도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현재 뭐 휴스턴이 다시 관심을 보이는 중이라고 하지만 이게 설령 성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높은 등급은 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D등급을 줬습니다. 오, 네. 그래도 높게 줬네요. 나는 후하잖아. 저는 당연히 F입니다. 네, 뭐 그렇지 않았어요. 한 게 없어요. 모젤리아 사장이 올 시즌 끝나고 나서 팀을 떠나지 않습니까? 네. 하인블룸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인블룸이 맡기 전에 팀을 어느 정도 재정비를 하고 가는 시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저는 FA 계약을 안 한 거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지만 트레이드를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낙제점을 면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서 F를 줬습니다. 나 형이 D나 F 줄 때마다 항상 왜 저래 싶었거든? 유일하게 처음으로 이해가 되는 팀이었어.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메이슨인, 2번 알렉 벌레슨, 3번에 윌슨 콘드라스, 브랜든 도노반, 놀란 아레나도, 라스누과, 조던 워커, 놀란 고먼, 이반 에레라로 구성이 됩니다. 네, 예상 선발진도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니 그레이와 에릭 페리가 원투펀치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 마이크 콜라스, 팔란테, 스티븐 매치가 5선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불펜 알아보면 라이언 헬슬리가 당연히 마무리 볼 것으로 보이고요. 매튜 리베라토어, 라이언 페르난데스, 조조 로메로, 존 킹이 불펜을 구성을 합니다. 관전 포인트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트랜지션입니다. 전환이라는 뜻이죠. 농구에서 많이 쓰지 않나요? 그렇죠. 네. 겨울 동안 세인트루이스 관련해서 기사들을 찾아봤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리셋이었어요. 두익 구단주 같은 경우에도 뭐 리빌딩과 확실하게 차이를 두면서 우리가 팀을 전면적으로 다 갈아엎진 않는다. 리빌딩은 평균 이하의 선수들로 라인업을 구성을 했을 때 리빌딩을 의미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구단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팀 전력이 어찌됐든 간에 다가오는 시즌에 대해서 기대와 관심을 높이면서 관중을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익 구단주의 리셋 발언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모젤리악 사장이 리셋보다는 트랜지션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부문에서 전환을 하는 시기잖아요. 메이저리그 로스터뿐만 아니라 구단 수뇌부, 선수 육성 시스템 다양한 파트가 이제 새롭게 바뀌는 시기다 보니까 오히려 전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레나도 트레이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이에요. 저는 원래 아레나도 트레이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거부권도 있고 세인트루이스도 아레나도에게 연봉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 상대 구단하고의 협상이 잘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근데 최근에 이제 휴스턴이 또 관심을 보이면서 가능성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세인트루이스가 올해 제대로 리셋이나 트랜지션을 할 거면은 아레나도까지는 보내는 게 맞다고 봐요. 아레나도가 빠져야 내야 정리가 좀 수월해지고 아레나도를 기점으로 다른 선수들의 트레이드가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사실상 하인블룸 사장이 정권을 쥐고 있는데 블룸이 트랜지션을 추진을 하는 게 올해라고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두는 이 전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도 비슷한데 트레이드입니다. 뺄 수가 없어요. 세인트루이스가 앞서 오프시즌에도 트레이드를 계속해서 시도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뭐 아레나도뿐 아니라 라이언 웨슬리 트레이드 얘기도 나왔고 소니 그레이 트레이드 얘기도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한 건도 실행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창석 기자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리셋, 트랜지션을 하려면 결국에는 트레이드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단의 페이로를 어느 정도 줄이면서 젊은 선수들에게 좀 더 기회를 많이 주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려면은 고액 연봉자들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아레나도를 계속해서 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데 오프시즌 내 실패를 했고 휴스턴과의 협상이 다시 시작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레나도가 올 시즌 포함해서 남은 연봉이 3년에 7,400만 달러입니다. 그쵸. 콜로라도가 1,000만 달러의 연봉 보조를 해주는데 세인트루이스는 아레나도의 연봉에 대해서 약 1,500만 달러 정도만 지불하고 싶어 하거든요. 나머지 돈은 트레이드 되는 팀에서 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아레나도의 지난 시즌 성적이 좋았어야 되는데 이 정도 연봉 보조를 받기에는 성적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렇다면 아레나도가 전반기에 확실하게 성적을 끌어올린다면은 세인트루이스가 원하는 수준의 연봉 보조를 받으면서 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니 그레이와 콘트레라스도 팀에서 많은 돈을 받는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선수들은 세인트루이스에 남고 싶어서 거부권을 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쵸. 네. 근데 구단에서는 내심 이 선수들도 처리를 하고 싶어 할 거거든요. 게다가 에릭 패디 역시도 트레이드에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선수가 트레이드 시장에 올라와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세인트루이스인데 과연 모젤리아 사장이 마지막 가는 길에 이 선수들을 다 트레이드를 하면서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해서 트레이드를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근데 얘네 다 보내면 리빌딩 아니에요? 그 리빌딩이죠. 말만 안 하는 아니 거지. 그러니까 이게 리툴링, 리빌딩, 리셋, 트랜지션 너무 말장난 같아. 그쵸. 어떻게 보면 네. 그냥 끼워 맞추는 거야. 공식적으로 얘기하면은 팬분들의 반발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두 번째 관전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 무한 경쟁입니다. 어쨌든 올해는 세인트루이스는 기회의 장이 될 겁니다. 물론 몇 명은 자리가 보장이 되어 있죠. 메시니는 작년에 팀 내 야수 승리 기여도 1위를 차지하면서 스텝업을 했잖아요. 올해 30개의 도루와 골드글러브를 꼭 따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파이널리스트까지 갔는데 아쉽게 무산이 되다 보니까 본인은 아지 스미스의 길을 걷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도노반 같은 경우에도 유틸로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경쟁 체제에 들어갑니다. 벌레슨이 작년에 21개 홈런 치면서 파워를 보여주긴 했는데 자완 상대 성적이 너무 떨어지죠. 네. 그리고 전후반기 성적이 차이가 많이 그렇죠.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일루로 나오는 윌슨 콘트레라스하고 역할 분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지 아직까지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기에 콘트레라스가 일루로 가게 되면서 포수에서는 이제 이반 에레라와 페드로 파에스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또 만약에 아레나도까지 떠날 경우에는 추가 경쟁이 불가피하잖아요. 선발진도 마이클 맥그리비와 고든 그레세포 또 이희영 위원이 이제 소개를 했었던 킴 매튜스 같은 선수들이 다리를 다투는 그림이 나와줘야만 올해 세인트루이스는 그나마 희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무한 경쟁을 써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상차림사입니다. 세인트루이스가 최근 들어서 1번 타순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아요. 2024 시즌에 1번 타순의 출루율이 2할 9푼 1위, 메이저리그 29위였습니다. 조정 득점 생산력도 메이저리그 26위였고 도루 4개, 도루 실패도 4개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비단 지난 시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맥 카펜터가 리드오프로 좋은 활약을 해주다가 노세화가 진행이 됐잖아요. 2019년부터 2024 시즌 통합 1번 타자의 출루율이 3할 1푼 4리, 메이저리그 28위고요. 조정 득점 생산력도 메이저리그 27위에 불과했어요. 근데 지난 시즌에 메이신 윈이 승리 기여도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1번 타자로서의 역할을 잘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었어요. 적합한 유형은 아니에요, 사실. 메이신 윈이 1번 타순에 배치되기 전의 성적을 보면은 신경기에서 3할 6리에 출루율도 3할 5푼 6리, 볼넷도 7.8%를 기록을 했거든요. 타석당 볼넷율도. 근데 1번 타자로 배치된 100경기에서의 성적을 보면은 타율이
2할 5푼 3리, 출루율도 2할 9푼 8리까지 떨어지고요. 타석당 볼넷도 5.9%까지 오히려 떨어집니다. 얘네 그러면 타순에 대한 이해가 없네. 본인의 1번 타자 역할을 전혀 이행을 못한 거예요. 근데 올 시즌에도 메이시닌이 1번 타순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마이너에서의 메이시닌의 통산 타석당 볼넷률이 10.3%, 그래도 두 자릿수 정도를 그렇죠. 보여줬거든요. 이 선수도 어느 정도 타석에서 공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지난 시즌에는 뭐 데뷔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올해는 좀 더 경험이 쌓인 만큼 1번 타순에서 좀 더 인내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에서 2022 시즌에 43개 도루를 할 정도로 발도 빠른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출루를 높게 가져가면서 루상에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준다면 세인트루이스의 1번 타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상차림사를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300만 명입니다. 작년에 세인트루이스가 총 관중수가 감소했잖아요. 경기당 평균 이제 35,532명이 들어왔는데 총 관중이 300만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약 287만 명이었는데 세인트루이스가 한 시즌에 총 관중이 300만 명을 넘지 못한 게 2003년 이후 처음이에요. 즉 현재 쓰고 있는 V스타디움에서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작년에 제가 중계 때도 설명드린 바 있는데 너무 더웠어요. 야외 활동 자제하라는 방송까지 나왔을 정도로 더위 때문에 구장을 찾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살인적인 더위가 영향을 미친 건 맞습니다. 8월에 14게임에서 평균 32,000명이 들어왔는데 9월 13게임에서는 평균 34,000명으로 조금 늘긴 했더라고요. 그래도 세인트루이스가 10년 연속 경기당 평균 4만 명을 넘었던 팀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수치에는 분명히 미치지 못하는 기록이거든요. 문제는 이번 겨울에도 세인트루이스가 아쉬운 시간을 보냈고, 만약 올해 성적까지 그 아쉬움이 더해진다면 관중 감소 더 짙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올해 구단 측에서는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로 언급을 해봤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좌우 밸런스입니다. 이창석 기자가 미네소타 프리뷰를 할 때 좌투수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뽑아봤는데 세인트루이스가 지난 시즌에 좌투수들의 평균 자책점이 4.70, 메이저리그 24위였고요. 이닝도 메이저리그 26위, 승리 기여도도 27위에 불과했어요. 우투수가 평균 자책점 14위, 이닝이 4위, 승리 기여도 5위를 기록했던 점에 비하면 확실히 좌완과 우완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모습인데, 선발진은 미네소타랑 비슷합니다. 선발진의 좌투수들이 거의 없었어요. 뭐 스티븐 매츠도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를 못했고, 잭 톰슨도 뭐 잠깐 뛰었던 정도였기 때문에 선발진은 우투수가 일색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불펜은 사정이 다릅니다. 세인트루이스는 불펜 좌투수들이 그렇게 적게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불펜의 좌투수 이닝이 메이저리그 최다 8위였고요. 우투수 대비 좌투수의 불펜 이닝 소화를 보니까 0.56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메이저리그에서도 최고 6위 정도의 기록입니다. 좌우 투수의 불펜 이닝이 거의 뭐 밸런스를 맞춰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승리 기여도를 보면은 우한 불펜이 3.4고요. 좌한 불펜이 0.5입니다. 성적이 좀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었어요. 우한 불펜은 라이언 헬슬리, 앤드류 키트리지 이 원투펀치가 확실하게 성적을 이끌고 간 반면에, 좌완 불펜 중에서는 뭐 조조 로메로, 존 킹 이런 선수들이 3점대 초반, 2점대 평균 자책점 기록하기는 했지만 좌완 불펜 중에서 9이닝당 탈삼진이 8개가 넘은 선수가 아무도 없었고, 좌타자들을 뭔가 좀 압도하는 선수들이 없었거든요. 이번 오프 시즌에도 딱히 뭐 좌투수를 보강한 게 없기 때문에 내부 선수들이 좀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선발진에서는 스티븐 매츠가 좀 더 건강하게 시즌을 보낼 필요가 있고, 제가 주목한 신인으로 선정한 퀸 매튜스도 메이저리그 선발진에 합류를 해서 많은 이닝을 던져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을 거고, 잭 톰슨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에 체중 감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구속이 떨어지면서 부진했다라고 하고, 이번 오프 시즌에 과거 대학 코치와 훈련을 하면서 몸을 잘 만들었다라고 했거든요. 매튜 리베라토어도 이번에 훈련을 많이 하면서 선발도 가능하겠지만 불펜으로서도 제 역할을 할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새로운 커터와 체인지업을 연마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좌완 투수들이 어느 정도 좀 발전을 해가지고 좌우 밸런스를 맞춰줘야만이 세인트루이스의 마운드도 균형 있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좌우 밸런스를 선정해봤습니다. 되게 중요하네. 컵스에 카일 터커 왔잖아. 아, 그쵸. 네, 카일 터커 와서 좌타자를 더 잘 막아줘야 되는데 이거 KK 있어야겠는데? KK요? 다시가
키플레이어 알아보겠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조던 워커입니다. 2023년에 21세 시즌에 117경기 나와서 타율이 2할 7푼 6리 16홈런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작년에 더 발전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부진했습니다. 51게임 나와서 타율 2할 1리 그러면서 이제 트리플 A로 강등이 됐죠. 트리플 A에서도 84경기 나왔는데 타율이 2할 6푼 3리 9개 홈런으로 툭출나진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8월 13일에 다시 올라오기 전에 메이저리그에 트리플 A 16게임 나와서 67타수 24안타 타율이 3할 4푼 3리 홈런 5개 OPS 1.087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9월에 꾸준히 나와서 25경기 홈런 5개에 11장타를 치면서 좀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1시즌을 마무리를 했거든요. 이 선수가 원래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요. 야구 끝나면은 다른 거 하고 일과 여가를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작년에는 너무 야구가 안 풀리다 보니까 이 생활 루틴이 무너졌다 이렇게 좀 고백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타석에서 생각도 많아지고 굉장히 좀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올해 세인트루이스가 브렌튼 브라운 타격 코치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운 코치가 워커의 파워를 더 키워주도록 도움을 잘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이 선수가 좋지 않았을 때도 타구 속도가 평균 90마일이 넘는 타자였는데 아직까지 공을 맞췄을 때 강하게 맞추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여기에 메이시닝과 놀란곰은 또 끊임없이 조언을 잘해주고 있다고 하고 아직까지 이 선수가 2002년생이기 때문에 올해가 이 선수에게는 갈림길이라고 보고요. 또 세인트루이스가 올해 코어드를 발굴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워커의 성장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워커를 키플레이어로 꼽아봤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라이언 헬슬리입니다.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 세이브 1위였고 메이저리그 불펜 가운데 승리 기여도 4위를 기록을 했었어요. 2022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메이저리그 세이브 6위를 기록을 했고 150이닝 이상 던진 투수 가운데 평균 자책점 2위, FIP 1위, 9이닝 탈삼진 8위를 기록하면서 확실하게 정상급 마무리로 발돋움한 라이언 헬슬리인데 앞서 제가 관전 포인트로 트레이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지금 세인트루이스에서 가장 트레이드 카드로 가치가 높은 선수가 라이언 헬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올 시즌 연봉이 820만 달러밖에 되질 않습니다. 연봉에 대한 부담도 없는 선수고 물론 내년에 FA라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모든 컨텐더 팀이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가장 보강하고 싶은 포지션이 불펜 투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꽤나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헬슬리의 전반기 성적이 세인트루이스의 올 시즌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어요. AJ 웨돌트, 매튜스 이런 선수들이 등장하긴 했는데 세인트루이스도 메이저리그의 사정이 이 정도면 팜 랭킹을 중위권에선 더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헬슬리를 토대로 해서 다른 팀 팜에 있는 유망주들을 잘 받아와야겠죠.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겠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 간단합니다. 세대 교체 성공한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세인트루이스가 올해 중부지구 우승한다, 포스트 시즌 진출한다 이건 너무 허황된 이야기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세대 교체이기 때문에 세대 교체를 잘 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데드라인의 폭탄 세일 대성공입니다. 폭탄 세일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싸게 판다는 거잖아. 아니, 싸게 판다는 게 아니라 나갈 수 있는 선수들 다 내보내다는 뜻이죠. 아레나도도 내보내고 헬슬리도 팔면서 좋은 유망주 카드 데려오고 트레이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뭐 소니 그레이나 콘트레라스도 트레이드를 하면서 리빌딩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이게 어려워요, 사실.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잘 맞아야 돼요. 공급과 수요가 균형이 돼야 되는데 안 맞으면 세인트루이스는 그냥 계속 쟁겨두고 있는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젊은 야수들이 딜런 카슨의 뒤를 따른답니다. 아, 딜런 칼슨 결국 이게 팀을 떠났죠. 네, 고점이 굉장히 높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3단계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고점이 안 나오고 그게 고점이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하향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딜런 카슨과 동일선에 있는 야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시즌 팀 최고의 선수 아레나도입니다. 아레나도를 결국에는 트레이드를 시키지 못한다라는 얘기고 이창석 기자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세대 교체가 안 되면서 그치. 아레나도가 최고의 선수로 남아있다는 거는 지금 세인트루이스의 기조에 맞지 않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레나도가 40홈런 120타점 했어. 아 물론 그러면 좋은 거죠.
저희가 프리뷰 12번째 팀이죠. 세인트루이스 카디너스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인트루이스에 대해서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저희의 라이브를 많이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팀 프리뷰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또 중계에 투입되다 보니까 라이브를 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레나도 트레이드 터지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